예, 오늘 세 번째 역은 엔터역인데 윤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정효 이사님 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왔군요. 네, 우리 안녕하세요. 척척 박사님, 김정효 이사님 오늘 엔터라 와 기대가 됩니다. 김정효 이사님의 엔터 관심주도 듣고 싶고 우리 윤아 씨의 MG의 픽. MG 픽이요? 네, 네, MG 픽도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하이브 얘기를 먼저 하면요, 이사님. 뭐 하이브를 제일 탑픽으로들 잘 좋게 보는데, 그죠? 네. 하이브가 조금 쉬는 것 같더니 뭐 오늘 30만 원 넘었고 기관들이 계속 산다. 소위 뭐 한국전력의 시총보다도 넘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기관들은 뭘 보고 계속 사는 걸까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저는 이 엔터 업종의 탑픽,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기존에 가지고 있다면 뭐 주가에 등락이 좀 있더라도 가져갈 만한 종목으로는 JYP 엔터, 그다음에 하이브 두 종목을 꼽고 있는데 네. 두 종목의 스토리가 비슷합니다. 일단 캐시카우가 확실하다는 거죠. BTS 빠지면 많이 흔들릴 줄 알았더니 네. 뭐 BTS 각 그 멤버들의 개별 활동도 뭐 적지 않고 그다음에 그 밑에 포진하고 있는 여러 후배 그룹들도 후배 잘하고. 그룹들 중에서 일단 뭐 남자 쪽에서는 세븐틴의 음반 판매량이 뭐 꽤 되는 양상, 네. 그다음에 해외 공연 쪽의 수익도 꽤 되는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자 그룹 쪽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뭐 미니진이 이끌고 있는 뭐 하이브라든지, 뉴진스. 그다음에 뉴진스. 뉴진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 뭐 쪽에 또 그거 하나 놀래 그러세요. 뉴진스를 뭐, 아시다니. 네. 르세라핌도 네. 워낙 네, 뭐 네. 강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BTS가 없어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뭐 중박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그 밑에 남자 그룹 네. 또 괜찮은 그런 퍼포먼스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탄탄한 이 스토리 그다음에 매출 라인이 네.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미국의 레코드사와 협업해서 미국 아이돌을 데뷔시킵니다. 이 가장 그 관심사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 시스템으로 미국인들을 미국 시장에 대비시켜서 미국 시장에서도 이 시스템이 안착이 된다면 이건 의미가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하이브에 계속 주목하고 있고 나름 밸류가 비싼 상황에서도 하이브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자금도 있을 수 있죠. 예. 계속 이쪽이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시총이 높은 하이브를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주가가 올라가면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입장도 또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데뷔시킨 그 현지 그룹이 N팀이잖아요. 네. 저 그것도 알아요, N팀도요. 저는 몰랐어요. 그렇죠. 오히려. 네.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미국에서 이 기업이란다 팀을 만들면서 야, 네네. 이름을 뭐로 붙일까도 되게 궁금해요, 그죠? 네. 하이브. 뭐 이름도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미국에서도 하이브의 어떤 이런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다면 예. 하이브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아리아나 그란데를 포함해서 네. 해외 아티스트들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렇죠. 힙합 레이블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레이블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시스템까지 수출할 수 있다면 그와 관련된 밸류에이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 아이돌들의 아티스트들의 활약뿐만 아니라 육성 능력까지 갖게 된다는 게 이 엔터주들의 굉장한 매력인 것 같은데 아까 JYP도 좀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JYP도 좀 미국 아이돌 육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어떤가요? 네, 이제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인기가 많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또 이 얘기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이 스트레이키즈가 음반만 발매했다 하면 뭐 초동 판매량이 뭐 400만 장 맞아요.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오, 스키즈 네. 대박이던데요. 네. 최근에도 스키즈라고까지 아시다니. 왜 그러세요? 너무 대단하신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일부 팬들은 이제 트와이스는 조금 한물 간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네. 근데 지금 실제로 여자 쪽에서의 주력 매출은 트와이스가 해외 콘서트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반 판매량도 작지 않지만 네. 음반 판매량보다는 해외 콘서트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엠믹스라든지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같은 팀들은 아직 뭐 기대만큼 올라온 건 아니지만 엠믹스도 지난번 이제 음반을 발표했을 때 그 엠믹스 역대상으로는 최대 판매량을 보였고 또
또 7월 3일인가요? 이제 새 음반이 또 나오는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유일하게 이제 JYP가 좀 빠지는 부분이라면 4세대 걸그룹 중에서는 엠믹스가 그렇게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그쵸. 것인데 이번에 새로운 음반으로 만약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것도 이제 긍정적인 양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탑픽으로 꼽은 두 종목의 특징은 멀티 레이블을 통해서 매출이 계속 상향되고 있는 올해 경기와 상관없이 매출과 이익이 계속 상향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시장을 네. 주목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말씀해 주셨던 A2K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기도 똑같이 하이브 같이 미국 레코드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 아이돌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을 미국에 녹여낸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음악 시장의 규모 자체가 일본이 한국의 예를 들어서 뭐 5배 그다음에 미국은 또 일본의 또 한 4배. 네. 이 정도 수준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또 JYP는 일본의 그 니주를 이미 성공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물론 네. 대박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녹아가면서 결국은 이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자체의 숫자를 바꿀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또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저희가 좀 대형 기획사 위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보니까 좀 중소 엔터 중에 좀 그래도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큐브 엔터가 한 6% 정도 좀 빠졌더라고요. 아까 전에 좀 신규 매수는 조금 어려운 관점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중소기업인 큐브 엔터는 좀 어떤가요? 네, 아이들 하나만 가지고 이제 이 기업을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죠. 예전에 큐브가 각광을 받았던 것은 제가 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SM과 이 인수전, 하이브와 이제 카카오의 인수전에서 SM을 둘러싼 인수전을 얘기했을 때 큐브까지도 나중에 카카오가 가져갈 수 있다. 이 기대감이 녹아 있었기 때문에 큐브가 뭐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도 있었지만 좀 더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었는데 실제로 카카오가 워낙 비싼 가격에 이제 SM을 가져가게 되면서 네. 뭐 큐브 인수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그다음에 아이들이 잘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매력도가 떨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네. 상대적으로 격차를 벌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누구 아이들입니까? 여자아이들. 그러니까 가로 열고 칼같이 여자아이들이라고. 쿨하게 답변을, 누구 네. 아이들입니까? 그랬더니 여자아이들. 네. 그러니까 가로 열고 여자아이들이라고 그래서 참 이름도 맞아요. 특이해요. 그죠? 네. 네. 근데 큐브엔터는 최근에 올랐잖아요. 좀 많이 올랐고요. 여긴 또 이제 큐브엔터 그 여자아이들을 기반으로 화장품 사업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연동돼서 변동성이 좀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자막이 근데 JYP 엔터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이 피크아웃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하반기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음반 판매량도 그렇고 그러니까 음반의 전반적인 주기 사이클이나 그다음에 지금 상반기 이익이 예상보다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한 200 몇십억 정도 예상했던 1분기 영업이익이 400억이 넘었던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 대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콘서트와 관련된 수익이 잡히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런 콘서트도 뭐 한 그룹을 1년 내내 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대부분 이런 모멘텀이 떨어지면서 실적이 상저하고를 보인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해당 종목군들의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계절적인 요인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아이돌 데뷔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인지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연예엔터 전문 문화평론가 김정효 이사님이 아니고 우리 증시 전문가이신 김정효 이사님과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제 좋은 실적이나 이런 음반 판매 이런 것도 좋지만 핵심적으로 2분기, 3분기의 변동성은 이제 미국에서의 성공 여부네요. 그거가 성공한다고 여겨지면 밸류를 다시 받을 수 있고 패시브 자금도 들어올 수 있고 아니라고 하면 또 그 기대감이 꺼질 수도 있고. 네,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죠. 그게 왜냐하면 언제쯤이에요? 지금 그 2분기라는 게 저희? 지금 정확하게 하반기라고만 알려져 있지 정확한 시기가 몇 월이다 이렇게까지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아마 뭐 7, 8월 정도가 얘기가 됐었는데 네네. 실제로 뭐 그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실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뭐 3분기에 나오게 된다면 4분기 정도의 그 반응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실제로 나왔을 때 그 반응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들을 아마 종합해서 아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의 밸류 자체가 이미 낮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까 이제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JYP 엔터나 아니면
하이브 같은 종목은 한 35배, 40배 정도 주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그 정도의 밸류를 주는데 저는 만약에 미국의 아이돌이 성공하면 그 정도의 밸류를 용인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상 가기는 또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재를 대부분 반영한 주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면 이 정도의 주가를 유지하면서 향후 매출이 올라가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성공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는 JYP는 생각보다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고요. 하이브는 밸류는 높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다양한 멀티 레이블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예. 상대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더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완벽한 이해가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셔서 딱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따른 엔터주에 또 영향은 없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최근에 이제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하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이게 좀 한국과 중국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이 영향으로 엔터주에는 좀 긍정적인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뭐 아주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화해 무드냐? 그렇지 않죠. 디리스킹. 말 그대로 리스크를 줄이는 정도. 그러니까 레드라인 넘어서 정말로 극한 대립으로 가는 그런 상태는 안 가겠다라는 선언인 것이지 이것이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자는 아닙니다. 근데 궁금한 게 화해 무드가 아니라 이 디리스킹 무드라고 했잖아요. 자, 궁금한 게 아니라 잠깐만. 잠깐만 시간입니다. 네. 멈춰서 오랜만에 해야지. 돌아왔어요. 네. 잠깐만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화해 무드가 아니라 디리스킹 무드라고 했는데 네. 디리스킹이라는 디리스킹 말이 뭐예요? 네. 뭔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계속 극한 대립으로 가다 보면 정말 물리적인 충돌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다라는 선언인 것이지 이게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 다시 뭐 무역도 많이 하고 이렇게 가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디리스크 모드로 간다고 해서 네. 그러면 한국은 지금까지 굉장히 날카롭게 각을 세웠는데 갑자기 중국과 뭔가 화해 무드로 돌아선다? 이것도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관점은 지금 이 컨텐츠를 소비할 중국의 MZ 세대의 소비의 행태가 애국 소비 행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비싸도 중국 거, 안 비싸면 중국 거. 원래는 그럼 좀 한국 거나 뭐 미국 거나 이런 것도 많이 MZ들이 썼었나요? 기존에는 뭐 외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이미 이제 뭐 주링아웃 세대라든지 이런 세대들은 그 애국주의 모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좋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다가 최근 들어서는 나이키, 아디다스보다 더 비싼 중국 브랜드, 품질이 그만큼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브랜드를 소비하는 행태로 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사이가 갑자기 좋아질 것 같지도 않지만 네. 사이가 일부 좋아진다고 해서 중국의 MZ 세대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한국 콘텐츠를 대량 소비하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엔터주는 뭐 중국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미국이 중요하기, 미국이나 북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큰 네. 어려움은 아니고요. 오겜 2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오겜. 오늘 줄임말을 굉장히 줄여야 좋아하시네요. 됩니다. 오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엔터주는 좋은데 컨텐츠주는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맞아요. 주가도 안 좋고. 네. 지난번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있었잖아요. 지금 투 제작한다 그랬는데 그죠? 네, 뭔가 캐스팅- 모멘텀을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콘텐츠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24년도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올해 아니에요? 네, 올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작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병헌이라든지 뭐 강한을 뭐 여러 사람들을 새로 투입해서 그러니까 뭐 배우 역량도 강화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과거에 오징어 게임이 나왔을 때 그러면 그렇게 정말 핫했는가?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하나 보시면 네. 이 종목의 최대 문제점, 컨텐츠의 대표주라고 하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최대 문제점은 올해 들어서 주가가 말 그대로 바닥에 바닥 지하를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밸류가 안 빠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가가 내렸는데 밸류가 안 빠진다는 건 실적이 같이 내려가고 이익이 있다는 준다는 얘기거든요. 거죠. 예. 네, 반대로 넷플릭스 올해 40% 넘게 주가가 올랐는데 밸류가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종목과 실적이 빠지고 있는 종목의 밸류가 그런데도 비슷합니다. 매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드라마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밸류가 넷플릭스에 비해서 전혀 싸지 않다면 과연 살 이유가 있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뭔가 바꾸면 마진율이 좋아질 거야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네. 여전히 마진율은 두 자릿수 초반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서비스 업종이나 컨텐츠 업종이라고 하면 영업이익률 20-30%는 기본으로 나와야 될 텐데 제가 알기로 넷플릭스에 받는 기본적인 영업이익 수준이 20%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넷플릭스와 여러 곳에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구조적인 변화 없이는 이 종목이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기술적 반등 이외에 아주 강력한 반등을 보일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시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오징어 게임이나 아니면 더 빅히트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나올 때 일시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구조적인 어떤 반등을 보이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콘텐츠보다는 엔터 쪽에 더 관심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쪽에서의 관심, 김정혜 이사님의 관심주를 듣기 전에 네. 우리 윤아 씨의 MG의 그 엔터 토픽은 뭐예요? MG 한 종목, 엔터테인먼트. 한 종목만 한 좀. 종목이요. 저는 아무래도 뉴진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또 컨셉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보이그룹을 좋아해야지 걸그룹을 좋아하면 어떡해. 아닙니다. 원래 이제 요즘은 또 여자들이 여자를 더 좋아하는 시대거든요. 네, 네. 좀 뭐랄까요? 선망의 대상 너무 예쁘고 이래서 아. 저는 뉴진스가 있는 하이브가 하이브. 가장 기대가 된다. 네. 우리 앵커님은요? 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티스트들. 아이 몰라요. 김정혜 이사님 답해 주세요. 네. 네, 저는 뭐 엔터 쪽에서는 지금 뭐 탑픽은 아까 언급드렸던 하이브, JYP 이 두 종목인데 저는 지금 사기에는 두 종목 모두 쉽지 않다. 네. 그런 관점에서 엔터 쪽은 탑픽이 없고요. 네. 굉장히 나쁘게 말씀드렸지만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약에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준다면 어허. 현재 구간에서 이익이 바뀌면서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이밸류로 이 이익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작품당 러닝 개런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떤 비용 구조가 좀 더 굉장히 타이트하게 바뀌어서 비용 관리를 통해서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하게 된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떤 반등의 탄력도가 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 전체 엔터 쪽의 탑픽 종목으로서는 뭐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올라가기 힘들고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길게 보고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이브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구조적 문제나 마진 회복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를 들어봤는데 또 찾아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의 하반기 드라마 라인업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좀 그 중에서는 하나 정도는 히트를 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조금 올라와 줄 수 있긴 할까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내려갈 때도 보시면 네네. 뭐 글로리라든지 나름 그래도 선방한 콘텐츠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콘텐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콘텐츠들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작았던 것은 결국은 좀처럼 의미 있는 수익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네. 이제 국내 OTT 같은 경우가 아직도 확실한 어떤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긴 관점에서 그것도 컨텐츠를 잘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이 있고 좋은 주식이 있는데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많이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 타이밍의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하이브나 JYP가 좋지만 지금 접근은 좀 어렵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누리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없는 분들은 오히려 스튜디오 드래곤을 접근해 보자. 지금 조선주가 이렇게 막 뜨기 전에 우리 김정혜 이사님이랑 삼성, 삼성중공업 그죠? 그 얘기했는데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길어졌네. 이사님 모시고 저는 퇴근할 테니까요. 윤아 씨 마무리 잘해 주세요. 네, 오늘도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얼른 퇴근해 보세요. 이로운 경제 채널 EBC